어머니 좋은 데 가요. 짐 챙기세요. 여행 간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탔던 72세 어머니를 산속 요양원 앞에 내려놓고 아들이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사랑하는 아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말이죠. 지금부터 엄마 수준은 요양원이라던 아들 부부한테 진짜 수준이 뭔지 보여준 72세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저녁 6시만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전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매일 전화해 주거든요.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습니다. 응, 먹었다. 너는? 저도 잘 먹었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시장 친구들한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전화했어. 효자지 뭐야.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돋보기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이 첫 월급 타서 사온 거였습니다. 28년 전 일이에요. 엄마, 이거 쓰세요. 신문 보실 때 편하시라고요. 그때 아들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돋보기를 보물처럼 닦았어요. 매일 닦았습니다. 아들 생각하면서요.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 나갔습니다. 멸치 박스를 날랐죠. 무거웠어요. 20kg씩 되는 박스를 하루에 100개는 옮겼을 겁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들 하나는 꼭 대학 보낸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멸치 손질하고 포장하고 가게에 납품했어요.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서 비린내가 났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 손 예뻐요라고 말해주면 그걸로 됐어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한 말입니다.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호강이야.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멸치가루가 묻은 손이었지만 아들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 따뜻해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뛰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엄마.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해서 운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제 곁에 있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었으니까요.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거였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이에요. 저는 그날 한복을 입었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본 비단 한복이었어요. 150만 원이나 했습니다. 아까웠지만 샀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초라하면 안 되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멸치 냄새 나는 아줌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뻤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효부상감인 줄 알았어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았어요. 주먹만 했습니다. 우리 손주,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할머니라고 부르겠지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사랑한대. 친구들한테 보여주곤 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영자야, 너 복 받았다. 저는 상가주택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40년 일해서 마련한 겁니다. 아래층에는 가게가 있고 위층에 제가 삽니다. 외롭지 않아요. 아래층에서 손님들 소리가 들려서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 연골약까지 3가지예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산다더라고요. 저는 약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챙겨주니까 괜찮아. 실제로 아들이 가끔 병원 가자고 했어요. 엄마, 검진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고마웠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아침 국밥을 먹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너 요즘 표정이 좋더라. 그래. 응, 아들 잘 됐잖아. 부러워.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사니까 복 받은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무릎이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면서 나이 들면 다 이래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손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손으로 아들 키웠잖아. 자랑스러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며느리랑 손주도 잘 있게 해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였어요. 저는 제 행복보다 아들 행복이 먼저였습니다. 아들만 잘 살면 저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했어요. 내일도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국밥 먹고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 받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평범했지만 소중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혼자 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미소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덕분에요.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크긴 뭐가 커. 20평밖에 안 되는데.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은 다들 작은 집으로 옮기시던데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짐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짐을 왜 정리해? 그냥 오래된 거 버리시고 깔끔하게 사시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괜찮았어요.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집 관리 힘드시잖아요.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떨쳐냈습니다. 아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나쁜 뜻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요. 반가웠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뒤졌어요. 뭐 해줄까? 된장찌개? 아니요, 엄마. 그냥 외식해요. 아들이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깃집이었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가? 저는 집값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엄마 집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집값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을 왜 팔아? 아니, 그냥.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 봐요. 나 안 힘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이 왜 집 팔라고 하지? 뒤척였어요. 설마 돈이 필요한가? 걱정됐습니다. 그럼 말하지. 엄마가 도와주는데.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10억은 받겠네요.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 집이요. 상가주택이라 시세가 괜찮아요. 아들이 제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고 서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내 집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쓸 거니까 빨리 처리해야죠.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요. 나중에라고요? 왜 나중에예요? 왜 지금 말하지 않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40년을, 내가 40년을 일해서 산 집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빨래 다 널었어요?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계속 되뇌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다른 집 이야기했을 거야. 하지만 아들은 분명히 제 어머니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해? 아들이 돈이 필요하면 줄 수 있어요. 집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몰래 하는 거예요? 왜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엄마 여행 보내드릴게요. 여행이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어디로? 공기 좋은데요.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이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여행 보내준대. 그 전화 통화는 착각이었을 거예요. 언제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요. 짐 챙기세요. 알았어. 뭐 가져가면 돼? 편한 옷이랑 세면도구만 챙기시면 돼요.
아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가지? 설렜어요. 오랜만에 여행이었습니다. 아들이랑 함께 가는 여행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지 뭐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순이야, 나 여행 간다. 어디? 우리 아들이 데려간대. 공기 좋은 데래. 순이가 부러워했어요. 영자야, 너 진짜 복 받았다. 그러게. 우리 아들이 효자야. 가장 아끼는 옷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블라우스예요. 10년 전에 산 거지만 깨끗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입었어요. 이거 입고 가야지.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설레서 잠이 안 왔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었어요. 연두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속옷, 양말, 약. 빠진 게 없나 확인했어요. 다 챙겼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곧 온대요. 9시에 아들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어요. 아들아, 엄마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아들이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볍네요.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지은아. 며느리는 대답 없이 핸드폰만 봤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피곤한가 보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설레서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놀라실걸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비로운 미소였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들어갔어요. 멀리 가나 보네.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좋았어요. 공기 진짜 좋겠다. 기대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들아, 여기 어디야? 거의 다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가워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산속인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집도 없었어요. 나무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여기 맞아? 네, 곧 도착해요. 아들은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조용히 하세요, 엄마.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실버케어 센터, 실버케어 센터라고요? 이게 뭐예요?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들아,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제 가방을 꺼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들아, 여기가 어디야? 아들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한테 딱 좋은 곳이에요. 간판을 다시 봤습니다. 실버케어 센터, 실버케어 센터요? 요양원이잖아요. 아들아, 이게 무슨...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수준에 딱 맞는 휴양소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준이라고요? 제 수준이 요양원이라고요? 아들아, 무슨 소리야? 나 여행 온다며. 여행 맞아요. 여기서 쉬시라고요.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한테 걸어왔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요양원이 대세예요. 대세라고요? 나 집에 갈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 이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들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요? 이게 제 아들이에요? 며느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봉지였습니다. 간식 몇 개 챙겨 넣었으니 이것 같이 드시면서 친구들도 사귀세요. 던지듯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지 안을 봤습니다. 과자가 3개 들어 있었어요. 500원짜리 과자였습니다. 어머니께 마이너스 간식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전문 케어도 받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지만 차가웠어요. 나 집에 가야 해. 내 집이 있어. 어머니, 그 집은 이제 저희가 쓸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집 말이에요. 저희가 이미 계약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악마 같은 미소였습니다. 계약이라니. 내가 언제? 어머니 인감증서 있잖아요. 그걸로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인감증서요? 언제 가져갔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어머니, 요양원비는 매달 빠짐없이 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척이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요. 우리 갈게요. 아들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였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건넸어요. 네, 제 어머니십니다. 아, 네. 이명자 어르신이시죠? 어서 오세요. 나 안 들어가. 나 집에 갈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다른 노인들이 저를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나 안 들어간다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을 의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창피한 건 너야.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내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어머니, 적응 잘하세요. 친구 많이 사귀시고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차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아, 엄마 버리지 마. 손을 뻗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제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따라 뛰었어요. 아들아, 며느리, 돌아와. 하지만 차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아들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제가 40년을 일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저를 버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제 곁에 왔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나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집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가방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았나 봐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옷이 몇 벌 들어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를 열었어요. 새우깡, 포카칩, 초코파이.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이었어요. 40년을 키웠더니 이게 내 값이야? 눈물이 과자 봉지에 떨어졌습니다. 젖어서 얼룩이 졌어요.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는데 멸치 박스 나르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 아프고 그게 500원짜리 과자 3개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노인들이 저를 봤습니다. 측은한 표정이었어요. 저분도 자식한테 버림받았나 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계속 나서 잘 안 보였습니다. 뭔데요? 입소 동의서예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이미 계약하셨는데 어르신 사인만 있으면 돼요. 나 동의 안 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곤란한데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계약금이요? 네, 6개월치 선납하셨어요. 월 200만 원씩이니까. 1200만 원이요. 1200만 원이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건데요. 아들이 그 돈은 있으면서 왜 제 집을 가져가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사인 안 해요. 어르신, 아드님께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하지 마요. 소리쳤습니다. 다시 아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엄마 수준에 딱 맞는 곳이라던 그 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아직 4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침에 설레며 차에 탔던 게 꿈만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습니다. 깨고 싶은 악몽이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 화장실 어디예요?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간다니까요. 짜증이 났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양쪽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101호, 102호, 103호. 저도 저기 들어가야 하나요? 번호로 불리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나야? 72년을 산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명자, 정신 차려.
거울 속 제 눈을 봤어요. 울면 안 돼. 이러면 지는 거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하지? 저는 석 달 전에 유언장을 썼어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증은 안 했어요. 아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집, 지켜야 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가야 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자유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뛰었습니다. 72살에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해요. 한 대가 멈췄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요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신 안 가. 혼잣말을 했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집에 가는 거예요. 제 집으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집, 제가 40년 일해서 산 집, 이 집, 절대 안 뺏겨.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들아, 며느리, 너희들이 엄마를 뭘로 봤는지 보여줄게. 눈물이 말랐습니다.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냈어요. 비쌌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 왔으니까요. 제 집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 구멍이 잘 안 보였습니다. 진정해, 이명자. 심호흡을 했어요.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제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혼잣말을 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유언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나 이명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날짜를 봤어요.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문자 보내던 때였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다 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바보였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비리리릭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찢었습니다. 이게 너희 미래야.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죠? 어머니 집 저희가 이미 계약했어요. 계약이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인감증서로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가져갔어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어디 갔지? 다른 서랍도 열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가져갔구나. 몰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법무법인은 6시까지 합니다. 지금 가야 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가까운 곳이 나왔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앤박 법무법인입니다. 저 급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집을 아들이 제 허락 없이 계약했다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서류 가져오시고요.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시 나가야 했어요. 법무법인까지 걸어갔습니다. 15분 걸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켜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하신 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류 좀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거 가계약이 되어 있네요. 가계약이요? 네, 일주일 전에 계약금 들어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이면 아들이 저를 요양원 데려가기 전이에요. 금액이 10억이네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억이요? 네, 상가주택이라 시세가 높은가 봐요. 계약금으로 1억이 들어왔고요. 1억이요? 1억이 어디로 들어간 걸까요? 근데 어머님, 이거 어머님 도장 맞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맞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닌데요. 그럼 위조네요. 이건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정말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에 구청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떼오세요. 어머님이 직접 발급받지 않은 거면 위조예요. 그럼 계약이 취소돼요? 당연하죠. 불법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압류도 걸어야 해요. 가압류요? 네, 아드님이 또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바로 진행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어머님, 이런 일 처음이시죠? 네.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밖이 어두웠어요.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김밥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힘내야지. 물을 마셨습니다. 김밥이 겨우 넘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화냈어요.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다 아들 번호였어요. 요양원에서 나간 거 알았나 보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왜 요양원 나왔어요? 엄마 집에 있어요? 엄마, 연락 좀 해요.
급한 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가 또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전화를 꺼버렸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아들이 저를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씻었습니다. 아침 8시에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조회 부탁드려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어머님, 최근 한 달 동안 3번 발급됐네요. 3번이요? 네, 근데 어머님이 직접 오신 건 한 번도 없어요. 대리인이 받아갔어요. 대리인이요? 네, 아드님 같은데요. 위임장 가져왔더라고요. 위임장이요? 저 준 적 없는데요. 그럼 위조네요. 여기 서명 좀 보세요. 이게 어머님 거 맞아요? 써봤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썼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고소하셔야 해요.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소요? 네,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세요. 증거 자료 드릴게요.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역시 위조네요. 이거면 계약 무효 확실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머님, 가압류 신청했어요. 오늘 오후에 법원 가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집이 안 넘어가요? 네, 이제 아드님이 뭘 해도 못 팔아요. 어머님 허락 없이는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정말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후에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됐어요, 어머님.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 도와드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누가 서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뭐하러 왔어?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요양원 나왔어요? 내 집인데 당연히 왔지. 엄마, 우리 계약했다고요. 그 계약 무효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계약금도 받았는데요. 위조 서류로 한 계약은 무효야. 변호사한테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요? 우리 사업 자금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집 건드리지 말고.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문 열어줘요.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시했어요.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계속 두드렸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뭐야? 엄마, 무슨 짓이에요? 계약이 취소됐다고. 그래, 내가 취소했어. 엄마,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알아요? 알아. 그런데 그게 내가 알 바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너희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니. 요양원에 버리고 갔잖아. 그건 엄마 편하시라고. 편하긴. 500원짜리 과자 3개 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40년 일한 엄마 값이야? 엄마, 다신 전화하지 마. 나 이제 너 모른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빚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집 팔아야 해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 안 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어요. 제 통장에서 아들한테 나가는 돈은 다 정지시켜 주세요. 네, 어머님. 직원이 처리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했어요. 이명자, 이제 내 인생 살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아들 위에 살았으니 이제 내 차례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전부 제 명의였습니다. 이 돈 한 푼도 안 줘. 서랍을 닫았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살자.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 팔려고요. 어머님, 이 집 시세 좋아요. 10억은 받으실 거예요. 10억이요? 네, 상가주택이라 수요가 많거든요. 아들이 노렸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팔아주세요. 2주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11억에 팔렸어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20층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6억을 주고 샀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옛날 사진들, 아들 어렸을 때 그림들. 버리려다 가져왔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미련이 남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베란다가 넓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다. 미소가 나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뻤는데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게 사는 거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시장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사했어. 어디로? 신축 아파트로. 놀러와. 그래, 갈게. 친구들이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영자야, 여기 좋다. 그치? 근데 아들은 뭐래?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제 아니야. 영자야, 우리 여행 가자. 친구가 제안했어요. 여행? 응, 크루즈 여행. 60년 일했으니 이제 놀 때 됐어. 좋아. 가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여행사에 갔습니다. 크루즈 상품을 봤어요. 유럽 20일 코스예요. 1인당 500만 원이고요. 비싸네요. 하지만 평생 추억이에요, 어머님. 그래요. 신청할게요. 친구 넷이서 신청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나갔어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생 일했잖아. 이제 쓸 때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래, 영자야. 내 말이 맞아. 출발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준비했어요. 옷도 샀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샀어요.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비쌌지만 샀어요. 나도 예쁘게 입을 자격 있어. 거울을 봤습니다. 원피스가 잘 어울렸어요. 이명자, 72년 중에 오늘이 제일 예쁘네. 웃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군지 봤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문 열어줘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위였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너희가 그랬지? 요양원이 대세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니, 요즘 노인들 대세는 자식한테 재산 안 나눠주는 거래. 아들이 얼굴을 들었어요. 엄마, 나도 대세 맞춰서 살 테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재산 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너희들 스스로 벌어서 살아보렴. 엄마, 우리 빚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인터폰을 껐습니다. 돌아섰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창문으로 봤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둘이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라졌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안 돼.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심호흡을 했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놈, 오늘 아침은 챙겨 먹었나? 습관적으로 걱정했어요. 아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자식 사람 만드는 길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돈 주면 평생 벌은 나빠져.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게 독이 됐어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 보고 싶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는 커서 찾아오겠지.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나가자. 밥 먹으러. 그래, 어디서 볼까? 시장에서 보자. 알았어.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상인들이 반겼습니다. 영자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잘 살아. 국밥집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왔어. 앉았습니다. 국밥을 시켰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영자야,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순이가 물었어요. 왔어. 근데 안 만났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알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역시 시장 국밥이 최고야.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 70년 먹었는데 안 질리지?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아침이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면 이명자, 오늘도 예쁘네.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을 거야. 거울을 보면 이명자 72살. 이제 시작이야. 웃었습니다. 날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아들이 언젠가 깨달을까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요. 그때쯤이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이명자의 시간이에요.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당당하게요. 행복하게요. 후회 없이요. 이게 이명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